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그러니까 10일, 11일이죠. 이 대통령 선거도 3월 9일이니까요. 뭐 6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재외동포와 관련돼서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또 이주민과 관련돼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공약들이 나와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들에 대해서 한참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혹시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이주민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각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외동포의 환경은 많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들의 수가 지금 100만 명 이상 돼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재외동포 정책은 해외 거주할 뿐만 아니라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회에 걸쳐서요, 역대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재외동포 정책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대통령, 그 정권은 이 재외동포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재외동포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동포들에 대한 정책도 많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과거에 역대 이 대한민국 정부들은 이 재외동포와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 3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부는 1950년도서부터 1980년대까지, 그리고 2부는 1990년대 이후서부터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또 이렇게 시행되기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기까지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역대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대동포와 관련된 관심과 정책을 좀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요,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역대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재외동포 정책 이해하기 첫 시간으로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은 지난 2021년 5월 25일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이 법제화 정책 토론회 그때 발제를 했던 김용찬 대구 카톨릭대 교수의 발제문을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과 이 통일과정에서의 재외동포의 역할,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이 지식백과에서 기본적인 또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네,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말까지 이 남한의 재외동포 정책은 전무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 재외동포는 대부분 러시아, 중국 등 공산권에 살고 있었고요. 일본의 재외동포 역시 이 조총련계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일본에서 이 총련이 결성이 되자 이 한국 정부는 이 재외동포의 방문을 금지하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1950년대 이승만 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 1948년 7월부터 1960년 4월까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은요, 이 제일동포에 국한된, 그러니까 제일동포 정책 국한돼서 이 제일동포 문제를 가졌는데, 사실 제일동포는 친일파다, 또 친북, 공산주의이다, 이런 시각이 강한 시기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제일동포의 교육대책 수립과 이 제일교포 국회 옵서버 설치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좀 묵살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승만 정부 때 이 제일동포 정책 관련 주요 일지를 보면은요, 1955년도에 제일동포 사회 조총련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북한에서 제일동포의 교육 원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1959년에 북한에서는 제일동포 북송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남한,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그 당시에는 주로 제일동포였는데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반면에 이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일동포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동포 북송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제일동포 북송 사업을 좀 보면은요, 이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서 1959년 이후 제1번 조선인연합회, 그러니까 조총련이죠. 이게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송환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6.25 전쟁, 1950년도 한국전쟁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 북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 제일교포의 기환이 추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1962년 11월 12일까지 약 한 77,288명이 이 제일교포들이 북한으로 이렇게 송환되는 그런 게 됐고요. 이 북송 사업은 1984년도까지 계속됐는데요. 총 186차례에 걸쳐서 93,339명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북송 사업과 관련돼서 2004년도에 공개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은 이 제일조선인은 범죄율이 높고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므로 일본 정부가 관련 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으로 기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일본 정부는 북송되는 제일동포들에게 일본에 재입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우리가 이제 줄여서 민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북송선 앞에서 집단적으로 이 북송 반대 시위를 했고요. 당시 한국은 제일동포 이 북송 사업에 맹렬히 반대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에는 별로 이 제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이 제일동포들이 좀 주였지만은 이 제일동포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 북한은 이 제일동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조총련도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 교육 지원 사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력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일동포의 이 북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 제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1960년대를 보겠습니다. 1961년 5.16 이후 비로소 제외동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정부는 외무부 정무국에 교민과를 신설하고 1962년 해외 이주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책의 목적은 해외 이민을 장려하여 국내의
과잉 인구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위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었다. 네, 1961년도 5.16 뭐 군사 혁명이라고 하고 쿠데타라고도 하죠. 4.19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보면 박정희 이 시대가 좀 도래하게 되죠. 네, 그 당시가 이제 196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는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한 20년, 19년 정도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특징이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졌게 됐던 주요 특징, 이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남북한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압축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재외동포의 한국 방문과 교육이 본격화가 돼서 한국 내에 기업 설립과 이 투자를 시작을 하죠. 1965년도에 이 한일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1본 거주 동포 기업인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기업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로공단, 가리봉동, 이 대림동 끼고 있는 이 구로공단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민 정책이 변화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한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이민 국적법이 1965년도에 수정이 돼서요.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미국이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까요?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재미 한인 사회가 또 형성되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 외 지역으로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시절 특별히 이 방공 교육 또 어쨌든 이 남북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어쨌든 이 북한보다 남한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공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남한과의 친화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어떻게 보면 체제 홍보 그런 성격의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재외동포 정책 관련 주요 일지를 보면은요, 1961년도에 일본 내 한국문화교육센터를 10여 개에서 개설을 하고요, 일본 내에서만요. 그리고 1962년도에는 해외 이주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6월 22일 한일 수교를 하게 됩니다. 1975년 조총련계 재외동포 추석 성묘단 고향 방문을 하게 되고요. 1976년도에는 해외동포 모국 방문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재외 국민교육에 관한 규정을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 때 뭐 제1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역시 이 이승만 정부와는 다르게 제1동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화교육센터 10여 개를 설치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 이주법, 그때는 이 해외 이주법을 제정을 해서 독일로, 그 당시는 서독이죠. 이 광부하고 이 간호사들을 많이 파견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65년 한일 수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제1동포 기업 투자 유치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을 끌게 되고요. 그리고 이 70년대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 남북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남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외 동포에게 모국 방문을 추진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추진위원회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 재외 국민,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도 많고 뭐 그게 많이 생기니까 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그 강화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지금 박정희 정부 때 주요 키워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외 이주법 제정입니다. 이 해외 이주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기 위한 이 제정한 법률인데요. 1962년 3월 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 1963년도요. 광부가 247명이 독일로 1차적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모두 이 3년간 취업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1977년까지 8,395명의 강부가 이 독일 석탄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5년부터는 한국인 간호사의 독일 취업 허용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 간호사들이 독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76년까지 모두 13,731명이 독일로 떠났죠. 역시 3년 취업계약을 맺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이주법이 제정이 되면서 한국인들의 뭐랄까죠,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위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한 일화, 뭐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입니다. 1964년 12월 8일에서 11일 이렇게 일정으로요, 이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요, 이 서독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첫 해외 근로자로 나간 이 파독 강부 간호사와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즉흥 연설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광부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네, 이 독일을 방문했던 그 일정 가운데 12월 10일 1964년 이 독일 파견된 강부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탄광이사 강당에서 한인 강부 한 300여 명, 또 디스부르크 SNA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 50여 명이 그날 환영해서 나왔는데요. 그때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정말 눈물의 바다를 이뤘다고 하죠. 그때 이 즉흥 연설을 한 연설문입니다. 바로 이게 그 당시의 장면, 이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또 어쨌든 그런 한국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거는 1965년도에 개정된 미국의 이민 기화법에 따라서요, 이 아시아인에게도 이민 문호를 열게 되죠. 그 후부터 매년 작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한 3만 명 정도 이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 회계연도 한 해 이 한국인이 23,166명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한 해입니다. 2013년도 한 해 이 정도로 이렇게 미국에 가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는 대략 지금 200만에서 300만 사이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 중에 있는 한인들도 한 2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좀 알아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970년대에는 이런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가는 한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그러면서 1980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을 했다. 1980년 10월 개정헌법 제2조에 재외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삽입됐다. 네, 헌법에 1980년의 헌법에
제외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은 이 제1동포 사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기도 시작하였다. 정부의 이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 그리고 이 재미동포 사회의 수적인 확대와 또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커지게 됐다. 이렇게 80년대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0년대는 주요하게 전두환, 이 노태우 정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을 보면요, 이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와 관련된 이런 방향은 통일 문제와 상당히 연계해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위화벌이 어쨌든 경제 문제에 상당히 초점을 맞췄고, 남북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이 재외동포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80년대에 들어서는 통일 문제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재외동포 정책 방향을 봤다는 것, 이게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을 하게 됐다.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 전두환 정부 1980년도서부터 1988년도 2월까지였죠. 그래서 이 1982년도에 재외동포의 이 조국 방문, 남북한 공동 추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이제는 제도와 관련돼서 추진한 주요 일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두환 정부 때는 어쨌든 헌법 조항에 이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노태우 정부 1988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5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되죠. 이 노태우 정부 때 재외동포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88년도 제1동포 민단 이 주체로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있고요. 1988년도 이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7월 7일 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7 선언이다 이렇게 하고요. 아주 이 교과서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 시험에도 자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77 선언인데요. 이 노태우 정부 때죠. 이 재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를 개방할 것, 해외 영주권 소지 재외동포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 해외 거주 북한 국적 동포와 공산권 거주 동포의 한국 방문을 허용할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파격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 선언과 관련돼서는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태우 정부는 1988년 2월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이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게 됐죠. 어쨌든 서울 올림픽을 좀 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 북방에 있는 이 동포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서울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 재외동포 사회의 왕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이 북방 정책, 그래서 과거까지는 여러 가지 이념 대결로 거리를 뒀었지만은 이 9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1992년에는 한국과 중국 간에 이 수교를 맺게 되는 그런 성과도 낳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 북방에 있는 재외동포, 그러니까 고려의 이 구소련 동포 쪽이나 또 중국의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 관심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노태우 정부의 이 북방 정책은 재외동포 정책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음을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7 선언문, 네, 뭐 이 노태우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이 도야, 이 북방 정책 중에 일환으로 또 재외동포와 관련된 아주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선언적인 의미로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특별선언으로 남북 대화 모색과 북방 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고, 주요 골자는 6개 항이다. 첫째,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 두 번째, 이산가족 교신 상호 방문 주선. 세 번째, 남북한 간 물자거래 문호 개방. 네 번째,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가 북한과의 교역 동의. 다섯 번째, 남북 간 대결 위교 지향 및 국제무대 협력. 여섯 번째,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 소련과의 관계 개선 등이다. 이 선언은 남북 대화의 모색,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이른바 북방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77 선언을 하게 되었던 그 배경을 좀 보면은요, 1987년 6.29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투표로 그러니까 전 국민 투표로 당당하게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6.29 선언이 있고 나서 이 진보 성향의 운동단체나 이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이 통일 문제에 진짜 관심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갖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북한과 이 국내 급진 세력 이 통일 공세를 좀 차단을 더 하고, 또 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여파로 또 공산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이 77 이 특별 선언을 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네, 지난해 말, 네, 이렇게 사망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77 선언 특별선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북방 외교, 어쨌든 이 재동포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공헌도가 있지 않는, 상당히 있는 대통령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1부로 역대 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 재동포 정책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재동포 정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는 또 1990년대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